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 저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10거래일째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다시 급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G2로 불리는 중국 경상도 좋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 경기지표가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 상황 어렵지만 종목별 대응해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겠죠. 013-3366-0110번, 02-3153-1619번 열려 있습니다. 1시 20분부터 종목 선택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장 오수장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황 중계석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에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의 FOMC 회의록 공개가 됐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올해 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1% 넘게 빠졌고 또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864선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5포인트 이상 빠진 1853선, 1853선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853.04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24로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521선까지 빠지기도 했고 장중에는 또 53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6포인트 가까이 빠진 525.7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피 수급 한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좀처럼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3,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1,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10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돼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864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또 기관의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29억 원 어제는 매도했었는데 오늘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17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로써 3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이 사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현재 한진해운과 또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STX 페노션, 특히 외국인 쪽에서는 조선업종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코스피 외국인의 10거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 보다 자세한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예, 일단 수급은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즉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견조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매도의 순위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들이 좀 포진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급락의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의한 매도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자동차 쪽 섹터와 디스플레이 쪽, IT 부품 섹터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흐름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 즉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한 그런 종목군들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건설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건설주도 연일 약세인데요. 예, 건설 섹터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날이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중국 관련 섹터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 섹터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순환 매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스컷 물량들이 좀 추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뱅가드 펀드 ETF 상품들에 대한 낙인 이 부분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밀려내려오게 된다면 자동으로 좀 로스컷이 추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섣불리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할 방법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 저점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관망적인 자세로 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특징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엔 코스피 업종별 등락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850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현재 업종별 보시면 특히 대부분의 종목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종이업체와 화학 쪽, 또 의약품 쪽에서도 2% 넘는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또 음식료품에서도 2.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쪽에서와 또 기계 쪽에서도 2% 넘게 빠지고 있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 업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철강 금속도 2.1%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건설 쪽에서의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운수창고 쪽에서는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금융과 은행, 증권 쪽에서도 약 2%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금융과 은행은 한 1.5%에서 1.7% 정도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업종별 또 등락 차트까지 살펴보셨고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연 고점을 찍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한 중국의 HSBC 6월 PMI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강력한 상승 압력을 주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원 이상 오른 114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4원 10전이 급등한 1144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 커진 원달러 환율,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환율 지금 현재 저항권역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 전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세의 상단 부분 저항대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1145원이 돌파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160원 정도 때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가기보다는 매도세가 좀 일부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안정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이익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쪽에서도 1% 넘게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1% 넘게 빠지고 있죠. 현재 0.94% 빠진 13,12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개장 이후 2% 넘게 급락을 하다가 달러엔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 반전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한 96엔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았죠.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PMI가 예상치는 50에도 밑돌면서 48.3을 기록했습니다. 한 2개월 연속 50을 밑돌고 있는데요. 이건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중국 상해 지수는 1.4% 빠진 211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이렇게 일제히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엔화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일단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엔화의 흐름들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엔에서부터 약 94엔, 93엔 정도의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일본 엔화 부분들을 보면서 일본 시장을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좀 갖는다면 중국 시장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관련 섹터들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점차적으로 이 GDP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가면서 과연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중국 관련 섹터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또 오후장 전략을 들어보기 전에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유념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시장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IT 그리고 자동차 쪽 섹터를 편안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에서도 차별화 잠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IT, 자동차 쪽 이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파생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와 연관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부분들은 제약 쪽도 한 번쯤은 제약 바이오 쪽도 한 번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IT와 또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오후장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우선 거래소 시장보다는 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추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봉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여전히 20개월 선을 이탈한 흐름들이 지속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단을 보게 된다면 약 1750대까지는 큰 폭으로 최악의 경우는 이 선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목군들이 다 밀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차별화와 변동성이 큰 시장은 올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형 섹터보다는 여전히 중소형 섹터가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든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즉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되 기술적인 분석까지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21선 그리고 61선 이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노선으로 기준을 삼는 건 121선으로 기준을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1선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850선이 위협받고 있고 코스닥은 52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 고점, 코스피는 연 저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또 오후장 전략 꼼꼼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의 선물왕 주쌤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50을 내주면서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 짜볼게요.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물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강한 것 같은데요. 선물 시장 분위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도래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에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지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플레이 쪽에 변동성이 만들어졌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 자체가 지지력이 나오면서 우상향 쪽으로 올려두었습니다. 낙폭과대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 양상들이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도를 잡아오면서 지수 상승 부분의 발목을 완전히 고점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 오전장에 일부 청산됐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유입되는 측면들이 발생되면서 이것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주도는 지금 현재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일관되면서 주도되면서 발목 잡는 형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쪽으로 좀 보시면 특히나 개인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 매수세 유입되는 강도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들어올리고 있을 가능성, 낙폭을 축소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미비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매수가 좀 확대되고 있죠. 즉 오늘은 옵션 시장의 변동을 가지고 개인들과의 디커플링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아쉽지만 오전장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에서 위쪽에 매수 포지션을 갖고 수익을 내셨다면 오전장과는 좀 다르게 오후장은 조금은 많이 어려운 장세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나홀로 매도 공격 포지션이 확대가 됐다는 것이 가장 위축이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낙폭, 현재 종합지수로 36포인트대, 그 다음에 선물지수장으로 5.85%의 급락 부분,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라면 현재 기준에서는 좀 과매도 영역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좀 짜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확히 하방에 대한 브레이크 자리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 종합 지수는 그래도 한 20포인트에서 26포인트 정도의 마지막 레인지 마디, 하락 마디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조금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요때일수록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나 또는 선물적인 트레이딩을 보면 저는 여전히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장중 매매 오후장으로 보면 어제 전략 성공하는 것처럼 오늘도 다시 눌림 매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쪽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차익이 매도 출발되었고 비차익문도 매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들이 힘이 더 없어지는 건 사실이겠고요. 그 다음 오후장이 지나오면서 시장에 위축되는 심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종목군들로의 묻지도 따지도 않는 투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자신이 트렌드와 시나리오를 작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빨 꽉 물고 보유하는 의견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가 곧 이제 브레이크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오후장에서 또다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비차익 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선물 매매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막판에 내가 현물 쪽에서의 수익이 나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선물을 통해서 매매 트레이딩으로 주식의 계좌를 조금씩 선물 매매를 통해서 불려가는 모습을 양시 동시다발적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도 좀 그런 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레인지 범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외국 내 매도 진정이 급선무인데 브레이크가 지금 안 걸리죠. 그러면 다른 뭐 하나의 징후를 갖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가상의 241.45를 깨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깬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깨서 내려왔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번에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었던 종합지수상으로 1920포인트대 부근, 상단 부분, 그러면 선물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더라고 하더라도 249대 정도 언급드렸던 그 자리에 포지션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 종가 이탈하기 전까지 종가에 들어 올려준다라면 좀 진정 브레이킹 기대를 해보시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여전히 조금은 우울한 마지막 하단 레인지 받겠다. 그러면 1800대 초반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앞에서 말씀드린 1820포인트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전략 가장 중요하겠죠. 큰 그림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부터는 잘 세우시면 됩니다. 오늘 조금 승부수를 많이 띄우지 못하신 분들은요, 현재 기준에 240.40이 최저점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이제 붙여서 잡습니다. 최대한 싸게 잡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240.55 정도에서 붙여서 잡으시는데, 손절 자체를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기준에서 매수를 잡고 대기해서 계신다면 241.45 저항대 부근까지의 목표가를 잡아놓고 설정을 하시는데, 종가상 올라타면 추가적으로 좀 더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이 지금 최종 자막에 다 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미리 이렇게 직선을 그어놓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 상단 244.75 충분히 여기서 오전에 이미 10시 부근에 들어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급이 조금 꼬였어요. 아쉬운 게 있다라면 이때 중국발 지표 때문에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아쉬운 부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요. 중간 밴드는 242.65마저도 현재 저항대에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속임수 양봉 매수 포지션을 잡고 수급이 꼬이면서 매도 포지션 전환된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240.55 부근에서 붙여서 잡으신다면 241.40을 설정해서 하단 밴드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최하단 밴드를 살짝만 조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최하단 밴드를 240.20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는지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이 현재의 자리에서 매도를 잡는 어리석은 매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안타, 1루타, 2루타를 치더라도 매수로 응수로 하셔야지, 이미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미결제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소 움직임이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잡고 들어가시면 위험하다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면서요. 붙여서 저가의 매수 잡고 짧게 끊어내면서 수익을 한 땀 한 땀 잡아놓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과매도 국면에 있다. 오후장에서 눌림목 매수로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분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우려했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됐습니다. 버네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내년 중반쯤 중단한다는 발언으로 이 시장에 쇼크를 안겼는데,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버네키 발언 전해지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특히나 한국 시장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의 영향이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려감 속에서 미리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한국 증시가 좀 빠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교란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단기 배팅형 공격성 하방 배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들이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을 좀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00포인트 위에서 포지션을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이미 차익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6월 말 그리고 7월 옵션 만기 전까지 해서 강력하게 윈도우 드레싱을 반기적으로
유도한다고 보면 그럴 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일단 한 템포의 하방 배팅은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최근까지의 시장 급락 자체가 거의 이제 바닥권을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과 맞물려서 굉장히 오르고 있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전자산 선호가 좀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예상했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적절한 출구 전략 조치에 대한 약간 경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흐름은 최근에 단기 급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완화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그려가겠지만 채권 시장에 어떤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내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씩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출구 전략 이후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된다 그러면 원화의 약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중심의 구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화 강세 기조 자체가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원화 약세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이슈를 찾아보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달은 그냥 계속 관조적으로 지켜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쪽 분위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지표도 좀 안 좋았더라고요. 이런 아시아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아시아 시장은 핵심은 동아시아 3개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압축이 되겠는데요. 최근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8%에서 8.4%까지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망치들은 지금 8% 미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국의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의 갑작스러운 하락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하락세를 염두에 봤을 때는 중국향 기대는 조금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주축으로 하는 엔저 유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일본의 엔저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를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 중립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중국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동향 봤을 때는 아시아 위기 쪽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본데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의 여파가 유럽 쪽에서 본격화됐고 이런 마무리가 아시아 쪽에서 된다라고 또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어렵고 또 일본이 굉장히 좀 모호한 상태에서 중립적인 포지션이라 그러면 최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온라인 S&P 기준으로 폭등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면서 굉장히 약세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에 투자해야 될 자금과 일본에 투자해야 될 자금들이 한국으로 또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한국 증시에 많이 유입됐던 자금들이 차이나 머니들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한국 증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반기까지 4월달까지는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강력한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었고요. 5월달 이후로는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들이 순매수 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파생 매도라든지 공매도 등에 많이 활용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서 향후 시장의 저점 부분에서 오히려 순매수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아시아 시장을 통해서 보면 동아시아 3개국의 자금 유동성 플로우를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 시장 낙폭 생기면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출구 전략 가시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850을 내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악재가 좀 단기적으로 끝날지 저점을 열어둔다면 어디까지 열어두는 게 좀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지수 포인트를 언급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840 정도를 지수 저점의 바운더리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 수급적으로 하락 요인 밖에는 내외부적으로 볼 때 경제 지표 때문에 어렵다라든지
단순히 미국의 출구 전략 때문에 이미 빠졌다라든지 그러한 근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교란을 하고 있는 파생 시장의 어떤 웹토독 현상이 좀 짙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기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시장의 방어세로 등장할 수 있는 기관의 수급을 고려해 보면 지금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빠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급으로 빠진 부분들은 수급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수급의 해결 기미는 분명히 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주를 많이 사야겠다 또는 실적 중심의 종목을 사야겠다 이런 전략이 먹혀들지가 않을 것이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순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섹터 그것들이 최근에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SK하이닉스라든지 LG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쪽의 전기전자 업종의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ELS 낙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O일,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진해운 이렇게 최근에 ELS 낙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낙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가질 이유도 없고 물량을 대폭적으로 축소할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한 종목들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가질 것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거나 최근에 미국의 출구 전략이 가장 글로벌한 증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출구 전략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보험 업종입니다. 금융 업종 전체가 긍정적이긴 하고요. 그중에 탑픽 업종을 보험 업종 중심으로 해서 잘 종목을 피킹해 보시면 충분히 이번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2분기 실적 모멘텀보다는 좀 수급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외국인의 순매수 포지션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종목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전체적으로 큰 바운더리는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과 또는 기관에서 많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네. 전기전자에서는 SK하이닉스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종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업종. 기관은 상반기 내내 다른 종목들을 많이 팔아왔지만 네. 핵심적으로 많이 집중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기아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미 1월 2일자 한국 증시의 지수 종가는 2030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종가 저가로 보면 1850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무려 150포인트 정도가 빠졌다고 보면 시장 내에서 절대 가격이 7.5% 정도나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기에 포트폴리오 결산을 했을 때 해당 종목들에 대한 정말 손실률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미 포지션을 많이 늘려놨던 종목에 대한 강력하게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SK하이닉스 그리고 ELS 낙인이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한진중공업이라든지 한진해운 이런 종목도 충분히 때문에 종목별 집중은 크게 낙폭과대보다는 그런 종목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길게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증식규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휴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어렵다 보니까 힐링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4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상담 받으실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있는 포트였습니다. 롯데케미칼 매수하신 가격대가 16만 2천 원,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 됐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이 빙그레인데요. 매수가가 11만 4천 원, 이 종목은 2달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원, 보유 기간은 1년 7개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주식 초보시라고요. 예, 네, 종목 보니까 롯데케미칼, 빙그레, 금호석유 좀 비중이 큰 종목이긴 한데 좀 화학 쪽에 몰려있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예, 처음에 네. 금호석유는 산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추가로 매수를 좀 더 해야 되느냐. 네. 그걸 묻고 싶고요. 예, 목표가하고.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느냐, 그대로 예. 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힘이 많이 없으세요. 좀 기운 내시고요. 오늘 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팀장님께 한번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예.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종목, 세 종목 맞으시죠? 예, 예. 그 전체, 예. 그러니까 전체 그 가지고 계신 자금을 100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하고 빙그레하고 금호석유를 빼면은 현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잔금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 100이란 그 전체 주식 그 할 수 있는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종목들 있잖아요. 롯데케미칼, 빙그레, 금호석유. 요 세 종목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아, 비중이, 예, 예. 비중은, 롯데케미칼은 한 50%, 네. 금호석유는 한 60% 되고요. 빙그레는 한 40% 됩니다. 잠시만요.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주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좀 비중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혹시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좀 사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롯데케미칼이세요? 금호석유이세요? 지금 제일 근심되는 거요. 네.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유, 좀 감기도 걸리신 것 같으신데요.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롯데케미칼요. 네. 그거 지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네,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모르겠고요. 네, 예. 금호석유는 더 추가로 매매도 되느냐, 네. 그 매수가하고 목표가예요. 그거 좀 예. 부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 같이 좀 볼게요. 예. 네. 예. 일단 롯데케미칼 그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2천 원 맞으시죠? 예. 네. 일단 16만 2천 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조금 거기서 또 더 빠져버렸습니다. 예. 더 빠져버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팔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지요? 네네. 네. 지금 지금 시점이라면은 이게 조금 파는 게 맞습니다. 혹시 매도가 가능하신가요? 아이고, 그 매도를. 안 되시죠? 매도해가지고, 나는 매도해가지고, 네, 예. 이거를, 좀 더 있다가, 네, 예. 다시 더 사면 되느냐, 네,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예. 금호석유는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그 결론 좀 내드릴게요.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다시 샀다가 예. 파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요거는 일단은 뭐 갖고 계십시오. 갖고 계시고요. 예. 요거 좀 더 빠지더라도 예. 요거는 더 빠지면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건 더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어디 정도 빠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금호석유도 사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물려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요거는 지금 지금 가격 좀 보게 된다면은 이거는 16만 원 깨졌을 때 이미 팔았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11만 원이에요. 16만 원이요. 아, 그러니까 사신 16만 가격대 원인데. 있잖아요. 예, 사신 예. 가격대에서 이탈했을 때 이미 팔았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예, 그때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요. 예, 그쵸. 그때 손절을 해야 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유 좀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매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조금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를 생각해 보시고 롯데케미칼은 조금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금호석유는 요거 17만 원에 사셨잖아요. 예. 17만 원에 사가지고 현재 지금 8만 원이거든요. 예. 요거는 맞습니다. 일단 팔아도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기왕 물린 거 지금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좀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17만 원에 지금 현재 8만 원이니까 손실이 한 55%가 넘어가지요. 예. 55%에서 손실 한 60% 된다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조금 더 감내를 하더라도 금호석유는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롯데케미칼만 일단 좀 팔았다가 롯데케미칼은 제가 생각할 때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 일단 처분한 다음에 9만 원, 10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을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금호석유는 일단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십시오. 요거는 더 빠져도 지금 55% 손실인데 60%나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번 맞습니다.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거 예. 좀 올라간 무렵에 네, 예. 추가로 매수해도 됩니까? 좀. 그건 일단 좀 기다리세요. 아, 좀 기다렸다가. 예, 좀 기다리세요. 이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예. 지금 요게 금호석유가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알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롯데케미칼도 16만 원 가격대에서 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빠져버렸잖아요. 얼마 11만 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롯데케미칼이 16만 원에 샀는데 예. 여기서 더 안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치요. 빠졌지. 그러니까 금호석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이거는 더 안 빠진 때가 아니고 이제 빠졌다가 이제 좀 올라간다는 얘기 나올 때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세요. 예.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롯데케미칼은 일단은 매도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9만 원, 10만 원 정도 가격권 가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재매수를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보세요. 예. 예, 됐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예? 없겠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예. 훨씬 낫겠지요. 네,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갖고 예, 예. 밑에 얼마나 더 내려가겠어요? 롯데케미칼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예. 순수하게 차트를 본다면은.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매도가 가능하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를 좀 하시고요. 예. 금호석유는 일단은 가지고 계십시오. 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빙그레도 갖고 계시죠. 예, 예. 예. 빙그레는 11만 4천 원인데, 예. 요것도 참 안타깝네요. 이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버렸지요. 예. 많이 빠져버렸는데, 중요한 건 이게 241선도 깨지면서 장기 추세도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흐름도 지금 이제 상승 쪽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이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돌려주나 마냐, 그게 좀 걱정인데, 요거는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11만 4천 원에 사셨는데, 9만 5천 원까지도 못 지켜주면 이건 일단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십시오. 요거는 시장뿐만 아니라, 음식료 있잖아요. 예. 그쪽도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시장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아서 둘 다 안 좋아서 지금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빠지게 생겼어요. 예, 제가 보기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예, 241선 아래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주면은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요거는 9만 5천 원이 안 깨지면은 갖고 계시고요. 9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매도를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빙그레는 9만 5천 원만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요거 깨지면 판다, 요거 안 깨지면 9만 갖고 있다. 예. 9만 말씀하세요. 5천 원 오면
또 팔아야 된다, 이죠? 예. 95,000원까지 갔는데, 요게 깨지면 예. 팔고요. 요게 안 깨지면 깨지면 일단, 팔고. 예? 이게 좀 팔고요. 예, 예. 95,000원 이탈하게 되면 팔고, 95,000원 지켜주면 일단 갖고 있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5,000원 올려주면 뭐. 예, 예, 그쵸. 예. 네. 그래서 네. 가격을 좀 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예, 근데 롯데케미칼은 9만원, 10만원 거요. 롯데케미칼은 9만원, 10만원대까지, 9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매수가 가능하시다면은 매도했다가 그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예. 예, 네. 전체적으로 뭐 그 대답이 다 됐나요? 또 궁금한 예, 게 있으세요? 금호석에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예, 금호성에는 네. 그냥 가지고 계시고, 롯데케미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도했다가 9만원, 10만원대에서 재매수하시는 쪽으로 해요. 예, 예. 예, 아유, 저-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다음에도 대응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그때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쌍용차와 포스코 ICT가 들어와 있습니다. 8031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 쌍용차 매수하신 가격대가 5,300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10% 비중이시고요. 포스코 ICT 매수하신 가격대가 9,000원, 비중 50% 두 종목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쌍용차 좀부터 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요건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쌍용차 같은 경우에 수익 상당히 좀 많이 나셨네요. 네. 상당히 많이 나셨는데, 자, 이제부터 이거 딴 거 보시지 마시고요. 요것만 보세요. 자, 1차적으로 상승 왔죠. 그리고 현재 눌림목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죠. 요거는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참좋은 레저라는 종목이 있어요. 참좋은 레저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자, 잘 보십시오. 요 종목도 자, 차트 보시면은 1차 상승 주고 눌림목 보이고 2차 상승 나오죠. 지금 쌍용차는 요 2차 상승,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게 현재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자, 쌍용차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레저라는 종목의 차트를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 다시 한번 이게 마찬가지 2차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네. 갖고 가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요. 요거 그리고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기관이 네. 최근에 매수 상당히 좀 많이 해요. 투신 쪽하고 연금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방금 참좋은레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쌍용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N자형 반등, 그러니까 2차 반등이죠. 요 반등이 나온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2차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를 좀 설정해달라고 일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한 요거는 21선 깨지면 좀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선이 지금 이제 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21선이는 8,8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지 않고 8,8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매도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ICT. 포스코 ICT는 이전에 그 다른 분이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좀 말씀드린 게 8,200원 돌파하고 8,200원 돌파해볼 좀 보라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8,200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2차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라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박스권 다시 한번 8,2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네. 요 종목은 다시 한번 7,200원에서 8,200원 정도 요 박스권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 8,000 이제는 중요한 것은 21선 지지받고 N자형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N자형 반등이 제가 보기 21선인데, 요거는 7,000, 매수가 9,000원이신데요. 9,000원인데, 요거는 7,900원에서 7,950원 사이를 지지받고 반등을 준다면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1차 반등 주고, 이제 지지라인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고 다 이런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무조건 아래쪽으로 7,200원까지 흘러내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7,900원에서 7,950원, 네. 요 사이 지지받고 반등을 줄 때 보유를 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빠르게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가장 먼저 들어온 종목인데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85,0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예.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적인 부분인데,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OLED TV가 얼마만큼 많이 팔리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차트 넘어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주봉 차트인데요.
옵티머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 부분이에요. 자, 7만원권에서 9만원까지 올렸던 원동력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옵티머스 G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핸드폰 사업이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즉, 이건 LG전자 잘못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위축값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에 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 종목은요, 이제부터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자, 요 스마트폰으로 올렸던 자리 있죠. 그렇다면 제자리까지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면 7만원에서 주봉 차트, 일봉 차트, 단기 차트 보시지 마시고요. 네. 주봉 차트 보시면서 7만원에서 7만 1,000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아니라면 이거는 6만원까지 무조건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올렸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7만원에서 7만 1,000원 지켜주면 보유를 하자. 그게 네. 깨지면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LG전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고민되는 종목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이세요? KG 모빌리언스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는요? 16,800원요. 16,8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요. 20%요? 예. 예,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좀 안 좋은데,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당히 시장 대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참았죠. 예,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잘 버티는데, 참 코스닥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14,000원 위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 자리를 과연 지킬 것인가, 못 지키느냐, 여기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회사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만 좀 마무리해도 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회사 내용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드릴 게 있나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네. 일단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게 18,000원까지 갔었다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코스닥 시장 크게 밀리는 것 대비해서는 최근에 상당히 잘 버티지요. 예. 잘 버티는데 중요한 건 코스닥이 좀 더 빠져버리면 이게 과연 지금 자리도 버텨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펀더멘탈 괜찮아도 시장 빠져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만 괜찮아지면 요건 실적 모멘텀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장기 평선 120선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최근에도 지켜주고 있고 그 이전에도 보시면은 올해 4월 달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 지켜주면서 바로 올라왔지요. 예. 결론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지금 요 KG 모빌리언스가 장기 추세를 안 깨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장기 평선 안 깨진 이유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에요. 기관이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버리겠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딴 게 없고 기관이 계속 사느냐 마느냐 그것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 사서 받치느냐 못 받치느냐 일단 그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라든지 기업 내용은 나중에 시장 괜찮아졌을 때 한번 일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지금은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계속 버텨주냐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안 꺾이면은 갖고 계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 기관 수급이 꺾이면은 일단 같이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 마감할 때 오늘 기관 수급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만 좀 체크를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가격대도 그냥 짚어드릴게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13,500원 있지요. 예. 최소한 13,500원은 지켜줘야 된다. 무조건 사셔야 된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세요. 예, 일단 그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문자 상담 이어서 가볼 텐데요. 어버브 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6891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750원 좀 수익 보고 계세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예. 현재가가 5,380원이네요.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시장만 괜찮아지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지금 의뢰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종목은 수급도 그렇게 긍정적이라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추세도 네. 잠시만 추세 잘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6,500원 그리고 6,000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네. 추세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아래쪽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거는 적어도 가격대를 5,200원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요. 자, 61선 있죠. 61선 있고 저점인 5,100원 지켜주면 일단 갖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5,100원도 깨지게 되면은 소량이지만은 조금이나 수익을 조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네. 지나간 수익 생각하다가는 절대 종목 매매 안 됩니다. 그거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객관적으로 내 종목이 상승 쪽이나 하락 쪽이나 그거를 판단하신 다음에 조금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100원이 깨지게 되면은 네.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버브 반도체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어렵다 보니까 종목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내일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